만약 제가 온라인 판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저는 사업자를 바로 내지 않을 겁니다. 그 전에 이걸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 통장 대신 저는 이 통장을 먼저 만들 겁니다. 예쁘다고 브랜드 네임을 4글자 이상으로 짓지도 않을 거고요. 돈 아깝다고 셀프로 상표권 등록부터 하진 않을 겁니다. 구매 대행 한다고 무조건 최저가 배송 대행지만 찾느라 시간 버리진 않을 거고요. 위탁 판매보다 구매 대행, 네이버보다 쿠팡 판매를 먼저 시작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인에서 5년차 셀러가 된 직사장입니다. 첫 번째, 사업자를 바로 내지 않는 이유는요. 창업을 처음 시작하면 대부분 매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보통 강사들도 제품 싸게 올리고 광고 돌려서 매출 올리는 방법만 알려줘요. 그러다 보니 막상 부가세, 종합소득세 시즌이 오면 순이익이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커도 이익이 안 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처음 창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사업장 위치에 따라 최대 100%까지도 감면이 됩니다. 직사장도 사실 이 부분을 몰라서 무턱대고 사업자부터 냈다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일반 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사업장 시설 투자 시에 붙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 구조에서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업종이나 과세 유형은 한번 확정하면 바꾸기 어려워요. 때문에 사업자를 내기 전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예쁘다고 브랜드명을 4글자 이상으로 짓지 않는 이유는요. 브랜드명이 검색어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감성 있고 그럴싸한 영어 이름으로 스토어명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쿠팡에서는요. 상품명 하나도 대충 지으면 안 돼요.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나 상품명 등이 비슷하면 서로 다른 상품이더라도 AI가 상품을 묶어요. 이것 때문에 상품을 잘 팔다가도 다른 판매자랑 아이템 위너로 묶여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 위너를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템 위너 매칭을 피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상품명에 브랜드명을 넣는 거예요. 근데 예쁘다고 길고 복잡하게 브랜드명을 지으면요. 글자 수도 많이 잡아먹고 모바일에서 볼 때 상품명에 글자 수가 잘려서 다른 상품 특징들이 안 보입니다. 네이버는 쿠팡과 또 다른데요. 네이버는 스토어명이 검색어에 잡힙니다. 그래서 스토어명 지을 때부터 키워드를 고려해야 해요. 거기다 브랜드명을 등록 요청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브랜드명뿐 아니라 상품명 전체를 지을 때에도 쿠팡, 네이버, 어디서 파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설정, 글자 수, 태그, 단어 순서. 쿠팡과 네이버의 차이가 극명해요. 저는 이 차이를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쿠팡 계정이 정지된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쿠팡에서만 판매했었다면 수천만 원 날리고 망했을 거예요. 지난 5년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누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줬었더라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억대 매출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요. 쿠팡 계정 날라가서 6,600만 원, 재고 폭탄 맞고 상표권으로 몇천만 원 날리는 이런 시행착오 없이도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사장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 강의.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국 사입부터 쿠팡 네이버 상품 등록, 광고 세팅까지 어떻게 해야 억대 셀러로 가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무료 강의를 통해 꿀팁부터 먼저 퍼드릴게요. 무료 강의라고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로만 구성해놨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두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상품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탁 판매보다 구매 대행,
네이버보다 쿠팡부터 시작할 이유는요. 아마 누구는 위탁 판매, 누구는 구매 대행으로 돈 벌었다고 하고 네이버는 끝났다. 쿠팡부터 해라. 아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사장은요. 위탁도 해봤고 구매 대행도 해봤고 네이버랑 쿠팡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2025년 지금 제가 소자본으로 다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면 위탁 판매보다는 구매 대행을 먼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위탁 판매는 소싱이 국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도매 사이트에서 소싱하죠. 동대문에서 유행하는 제품들도 결국 보면 중국 사입 상품이 대부분이에요. 반면에 구매 대행은 전 세계가 소싱처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상품 선택의 폭이 압도적으로 넓어요. 구매 대행을 거쳐 중국 사입 단계로 넘어오면 나만 파는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차별화된 마진 구조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한 플랫폼만 고르라면 저는 쿠팡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냐고요? 쿠팡에는 광고 구자가 무려 18개 나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노출보다 광고 효율이 훨씬 더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광고비를 쓰면 초보도 매출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전 국민이 쿠팡을 씁니다. 사용자 기반이 이미 어마어마하죠. 처음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에는 무조건 빨리 팔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 보고 어줍지 않게 시작했다가는 직사장처럼 쿠팡 계정이 날아가서 다시는 입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으로 시작하고 네이버 지마켓 옥션 11번 가든으로 확장하는 걸 꼭 권장드립니다. 쿠팡, 한 채널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네 번째, 돈 아깝다고 셀프로 상표권 등록부터 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상표권 등록? 나중 가서 하면 되지. 그냥 셀프로 하면 되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셀프로 하려다가 거절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접니다. 게다가 사업 초반에 상표권 등록했었으면 등록됐었을 거예요. 당연히 될 줄 알았던 브랜드명이 저보다 늦게 사업자 낸 분이 비슷한 이름으로 상표권을 먼저 냈다는 이유로 거절됐어요. 먼저 썼다고 해서 방어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상표권 등록은 보통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등록 거절 당한 걸 그때 가서 알면 그동안 SNS, 블로그, 카페, 마케팅 한 내 브랜드 네임 통째로 못 쓰고 광고비만 날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싹 갈아엎어야 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수천만 원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무조건 변리사 상담을 먼저 받으라고 추천드려요. 셀프보다는 변리사 상담을 먼저 받고 빠르게 등록하고 싶다면 우선 심사 제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만약 변리사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 하신다면 마크인포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등록 상담 및 대행이 가능해요. 이건 진짜 무조건 챙기세요. 5번째 구매 대행한다고 무조건 최저가 배송 대행지 안 찾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남기고 싶어서 100원, 200원 더 싼 배송 대행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배대지는 검수가 허술하거나 CS 답변이 늦거나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구매 대행은 내가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의 검수력이 곧 내 상품 품질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환, 반품, 악성 리뷰로 바로 이어지고요. 초반에 쌓아야 할 신뢰도 그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 평일 낮에 시간 내서 전화하고 메일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 소통이 빠른 배송 대행지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답변 빠르고 사진 검수 제대로 해주고 내가 문의했을 때 바로 응답 오는 곳, 그런 배송 대행지를 찾는 게 초보셀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단가 100원 낮춘다고 이익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100원이 내 고객 한 명을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6번째 사업자 통장 대신 저는 이 통장을 먼저 만들 겁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하면 사업자 통장, 사업자 카드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왠지 그래야 진짜 사업하는 느낌도 나고요. 그런데 현실은요. 그 통장 그냥 명의만 사업자일 뿐입니다. 이자도 없고 혜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계좌인지 아닌지예요. 사업자 계좌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그게 사업자 통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 통장보다는 파킹 통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상금을 파킹 통장으로 받거나 옮겨두면 소액이라도 이자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물건 사입하려면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해서 꽤 쏠쏠합니다. 지금까지 연 매출 11억을 만든 직사장이 지금 다시 창업을 시작한다면 꼭 다시 할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외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부업으로 쇼핑몰을 시작했고 첫 달 매출은 22만 원 완전 망한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2시간씩 시간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 연 매출 11억의 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방향으로 시작하면 최소한 시간은 단축할 수 있다. 저처럼 먼 길로 돌아가진 않아도 된다. 곱셈, 나눗셈 같은 사치견산을 안 배우고 스스로 원리 깨닫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배워두고 이제는 2차 함수, 미분, 확률 같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죠. 온라인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는 최대한 빠르게 익히고 실제로 실행해서 성과로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부업셀러에서 억대셀러로 가는 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실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망설이다가 또 한 달, 또 1년 지나면 그땐 진짜 늦습니다. 이번엔 실행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제가 그 첫걸음을 함께 잡아드릴게요. 이 강의는 소수 정예로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2,400만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직접 경험하는 그날까지 직사장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